자, 수열인데, 일단 수열은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지. 일단 우리가 수열의 종류를 두 가지를 배웠잖아. 뭐가 있지? 첫 번째는? 등차 수열. 차이가 같은 수열이라고 하지. 등차 수열.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수열을 나열을 할 때, A1, A2, A3, 이런 식으로 쭉 해서 AN까지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서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뺐을 때 D라는 이제 공차 일정한 그 이런 숫자가 나오는 수열 이런 거를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잖아. 맞지? 그리고 요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 n번째 항을 구하는 게 가장 핵심이지. 요게 요 n번째 항을 우리가 뭐라 부르지? 얘를 그치. 일반항이라고 부르지. 일반항. 맞아? n번째 항을. 좀 대표적인 항이잖아. 이 수열을 대표할 수 있는 항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 3, 5, 7, 9 이렇게 쭉 나아갔을 때 n번째 이제 항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일반항 구하는 방법,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방법인데 일단 초항이 우리가 얼마라고 하지? 첫 번째 항을 초항이라 하니까 1이라 하고 지금 여기서 공차는 얼마야? 2잖아 2 그치? 여기서 일반항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지? AN은? 공차 N으로 시작하지 무조건 그치? 그 2N 그 다음에 요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N에다 1 대입했을 때 그치? 초항이 나와야 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1이 있어야 그래야 1 대입했을 때 1이 나오겠지 맞지? 이런 방법으로 구하잖아 알고 있지?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공식도 외우긴 해야 돼. 일반항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지? A1 플러스 N-1 D라고 쓰지, 그지? 여기서 N에서 하나 까서 N-1 D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는 공식. 요 공식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요걸로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일단 일반항 구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등차 수열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는데 자, 등차 중항이라는 건 뭐였어? 등차 중항. 응. 그러니까 연속된 세 개의 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때 가운데 있는 항을 등차 중항이라고 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 등차 중항을 구하는 공식 같은 건데 이 x는 구하는 방법이 a 플러스 b 나누기 뭐야? 2. 그러니까 평균 구하는 느낌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등차 중앙의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확장을 시켜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연속된 숫자 예를 들어서 뭐 A, B, X, C, D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X를 구하는 방법이 양 끝에 있는 A, D를 더해서 2로 나눠준 A 플러스 D 나누기 2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가운데 있는 두 개 B, C를 더해서 2로 나눠준 B 플러스 C 나누기 2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 맞지? 그러니까 가운데 중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중점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등차 중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등차 수열의 이제 합공식이잖아 등차 수열의 합공식 공식이 몇 개 있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2개 있지 2개 맞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기호로 뭐라고 쓰지? 얘를 SN이라고 쓰지 맞지? 일단 기본적으로 SN이라고 쓰잖아 무조건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쓰는데 등차 수열의 합 공식 SN은 어떻게 되지? 일단 첫 번째 공식 가장 많이 쓰이는 공식이 2분의 항수 n 맞지? 곱하기 뭐야? 2A1 플러스 N-1 D 이렇게 해서 공식을 사용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게 N, 항수를 알아야지 그지? 항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A1이 뭐야? 얘가 초항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초항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 공차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합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맞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공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 2분의 n 곱하기 a1 플러스 l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항수랑 그 다음에 초항이랑
이 L이 뭐야? 이게 마랑이지, 그치? 마지막 항. 요거를 알 때 사용하는 공식이 이제 2분의 n a 플러스 l이잖아. 맞지?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둘 다. 이게 요 공식을 이용해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거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걸 좀 이제 잊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있어. 이걸 못 푸는 문제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공식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등차 수열의 합에서, 그러니까 이 식 있지, 이 공식. 이 공식에서, 그러니까 이 공식의 특징을 좀 이제 살펴보면, 요 공식의 특징도 좀 외워줘야 너네가 이제 문제를 좀 수월하게 풀 수가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n이라는 게 이제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초항이랑 그 공차는 보통 주어주는 편이니까 n이 이제 변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걸 전개를 하면 2분의 이 a1n 플러스 n 곱하기 n-1d라고 표현이 가능하잖아. 맞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변수가 n이니까 n에 관해서 정리를 좀 하면 얘는 2분의 2a1n 플러스 dn 제곱 전개 다 하면 dn 제곱 마이너스 dn 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림차순 정리를 좀 해보면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분의 2a1 마이너스 d의 n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지. 됐지? 근데 요거는 이제 너네가 이걸 정확히 외운다기보단, 이 숫자들 이런 공식들을 정확히 외운다기보단 얘 같은 경우는 이 식의 형태만 좀 외워주는 거지. 요 식의 형태만 외워서 그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일단 이건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2차 이하의 식이지. 왜냐면은 공차가 0일 수도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2차 이하의 식이 나오면, 어떤 수열의 합이 2차 이하의 식이 나오면 그 수열은 뭐란 얘기야? 무슨 수열이란 얘기야? 등차 수열이란 얘기야. 무조건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 뒤에 상수항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상수항이 없는 2차 이하의 식이면 등차 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끝나는 게, 얘가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항도 찾을 수 있잖아. 그지? 일반항 찾는 방법은 최고차항 개수가 지금 2분의 d잖아.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뭐가 나와? 공차가 나오지, 그지? 여기다가 2를 곱하면, 그러니까 2분의 d에다가 곱하기 2를 해버리면 d라는 공차가 나오니까 여기서 공차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따 할 거긴 하지만 S1과 A1이 같다라는 공식이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초항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럼 결국 초항과 공차를 다 알고 있는 상태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지. 이해하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빨리 너네가 구해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N이 예를 들어서 뭐 2n 제곱 마이너스 3n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n에 관한 2차식이잖아. 상수항이 없는. 그러면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공차는 얼마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다 2 곱하니까 4란 얘기고, 초항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겠지. 여기다 1 대입하면 되니까. 맞지? 그럼 이걸로 이제 일반항을 구해주면 AN은 4n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지.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항을 좀 빨리 구할 수 있다고. 이해하냐? 그래서 요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 그래야 너네가 이제 남들보다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배우는 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인데, 그건 이제 SN에서 SN-1을 빼면 뭐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빼면 AN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보면 얘는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야. 얘는 초항부터 n-1번째까지 합이고, 그럼 여기서 빼면 당연히 AN만 남겠지, 그지? 그래서 AN이 나오고, 근데 이렇게 해서 구한 n은 당연히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2부터만 시작하지. 왜냐면 여기다 1을 대입할 수는 없잖아. 여기다 1 대입하면 S0인데 S0은 이제 말이 안 되지. 그지? S1부터가 이제 해석이 가능하니까. 기호 자체가. 그지? 그래서 2부터 성립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은 요 식은 두 번째 항부터로만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을 우리가 구할 때는 S1과 A1이 같다라는 걸로 첫 번째 항을 구하는 거지. 맞아? S1이라는 거 자체가 초항부터 초항까지 합이니까 그냥 초항이란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세트로 해서 이 공식을 너네가 외워갖고 요 뒤에서도 계속 쓰잖아, 이게. 그잖아? 요 뒤에서도 계속 많이 쓰이지. 여러 가지 이제
수열에서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점화식 쪽에서도 이제 좀 자주 쓰이는 놈이라서 요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해하지? 그래서 원래 여기서도 이 등차 수열의 합에서도 합에 대한 식이 n에 관한 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원래는 여기서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원래는 Sn-1을 밑에다 쓴 다음에 이 둘을 뭐 하는 거야? 빼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빼갖고 원래 계산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나오는 an 값이 4n-5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n이 2 이상이다라는 거는 성립해야 되니까 요걸 이제 뒤에다 붙여주고 그리고 초항을 우리가 원래 따로 구하는 거야. 초항 a1은 뭐야? n이 1일 때는.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따로 구하는 건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안 되지만 1을 대입을 해보니까 얘랑 어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1부터 성립한다라는 게 이제 되니까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걸 지우고 그냥 요거 하나만 이렇게 쓰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원래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근데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의 형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공차랑 초항을 좀 쉽게 구해갖고 빨리 구하겠다는 얘기지. 이런 짓 안 하고. 등차 수열. 이해하냐? 그치?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외에 나머지 것들에서 다른 여러 가지 수열에서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면 돼. 등차 수열은 우리 이렇게 갈 거야. 알았지?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좀 이제 등차 수열에 이제 짭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 그러니까 SN이 방금 여기 썼던 거 보면 이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돼야 이제 그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SN이 가끔 이제 n제곱 플러스 2n 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뒤에 상수항이 붙는 경우가 있잖아. 이렇게. 그치? 등차 수열의 짭이지, 짭. 요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했지? 수열을 쭉 나열하면? 두 번째부터 등차 수열이 성립을 하지. 맞지? 얘도 이제 이 방법을 이용해서 an을 구한다고 하면 뭐 n-1의 제곱에서 플러스 2의 n-1 플러스 1인데 여기서 이제 뺀다고 치면 요 뒤에 1, 1이 어차피 없어지기 때문에 애초부터 없는 거랑 똑같은 식이 나온단 말이야. 결과는. 없는 거랑 있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an은 그냥 이제 구하는 거랑 똑같이 나올 거야. n이 2부터 성립한다라는 거 여기 붙이고. 근데 이제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요 1 때문에 이제 숫자 자체는 여기가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얘랑 이제 좀 안 맞지, 그지? 여기다 1 대입하는 거랑 이거랑 여기에 1 대입한 게 이제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쓰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놈도 이제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뒤에 있는 상수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 이제 구분을 해주면 되겠지. 됐냐? 그래서 뒤에 2차식인데 상수항이 있으면 두 번째부터 등차 수열 성립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상수항이 없으면 없는 2차식이면 첫 번째 항부터 그냥 등차 수열 성립하고 좀 쉽게 최고차항 계수의 2배 해서 이제 공차 구하고 여기다 1 대입해서 초항 구해갖고 일반항을 찾으면 되겠지. 이해하냐?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이제 뒤에 상수항이 있을 때 굳이 이 공식을 쓸 필요는 없지, 사실 이렇게 쓸 필요는 없지. 여기서 만약에 일반항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나왔다고 하면 여기서 n-1을 대입해서 sn-을 빼는 걸로 하지 말고 일단은 그때 이렇게 알려줬었잖아. 여기 뒤에 이 1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우리 똑같이 구하라고. 그럼 공차가 얼마 그러면? 공차는 이제 최고차항 개수 2배니까 2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 초항은 이제 가짜 초항이 되는 거야. 1을 제외하고 만든 거니까 얼마야? 3이지, 그지? 그래서 이걸로 이제 an을 일단 만들어 보면 뭐야? 2n 플러스 1로 이제 쓸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우리는 이미 여기 뒤에 상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두 번째 항부터만 성립한다라는 걸 알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진짜 초항을 이제 구하는 거지. 다시 1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1을 대입하면 얼만데? 그지? 4가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요렇게 두 개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이해하냐?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등차 수열에 대한 그 내용은 이렇게까지 나와 있겠지. 여기 여긴 되게 짧아 보인다. 아, 이게 다구나. 자, 그 다음에 등비 수열도 좀 볼게. 등비 수열. 자, 두 번째가 등비 수열인데 등비 수열이 뭐야? 얘는. 비율이 같은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초항에다가 그 같은 비율을 곱하면, 그러니까 공비라고 하지 여기서는 곱하기 R이라고 하는데 곱하면 두 번째 항 나오고 여기다가 또 이제 공비를 곱하면 세 번째 항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수열을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하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일반항 찾는 작업이 제일 중요한데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지? A1 곱하기 R의 n-1제곱으로 구하면 되지. 이것도 외워야 돼.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이제 등비 수열 문제를 푸니까 일단 이렇게 외워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등비 중항이라는 게 또 있잖아. 등비 중항. A, X, B라는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이때 X 가운데 있는 X의 그 항을 구하는 건데 얘는 이제 X 제곱은 뭐야? AB로 구하는 거지. 그치? 이거의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라는 걸로 구하잖아.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항은 정확하게 뭐야? 정확하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로 써주는 게 맞겠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 두 가지야, 두 가지. 딱 세 개만 나왔을 땐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예를 들어서 만약에 2하고 뭐 x하고 8 요게 이제 순서대로 등비 수열 이룬다고 하면 가운데 거 제곱이 이제 양 사이드의 곱이니까 16이라고 해서 x는 뿔마 4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잖아. 둘 다 가능하지? 만약에 플러스 4라는 거는 공비가 뭐란 얘기야? 플러스 2란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라는 거는 공비가 마이너스 2란 얘기니까 이렇게 세 개만 봤을 때는 항상 두 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요 뒤에 만약에 이제 뭐 16 이렇게 나와버리면 당연히 이제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주변에 있는 것들 보고 너네가 부호를 판단해 주면 되겠지. 자, 이런 게 이제 등비 중항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등비 수열의 이제 합. 자, 이것도 공식을 마찬가지 외우긴 해야 되는데 이것도 공식은 얘는 얘는 3개, 뭐 굳이 뭐 3개 얘기하자면 굳이 3개라고 얘기할 수 있지. SN이 뭐야? 얘는 애초에 2개로 나뉘잖아. 그치? R이 1이 아닐 때, 그러니까 R이 1일 때하고 1이 아닐 때 2개로 나뉘지. 공비가 1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1이 아니면 어떻게 돼? 뭐 R-1분의 초항 A1 그 다음에 R의 항수제곱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R과 1을 자리 바꿔서 1-R분의 초항 A1의 1-R의 N제곱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경우가 있고 맞지? 그래서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뭐 같은 거긴 한데 굳이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얘는 공비가 1보다 뭐 할 때 쓰는 거야? 클 때 쓰는 거지. 얘는 작을 때 쓰는 거고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오는 거 좀 더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공비가 1일 때는 뭐야? 공식이 얘는 그냥 A1 N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수열이잖아. 공비가 1이라는 거는 초항이 3이라고 했을 때 그냥 3만 계속 나오는 수열 아니야? 그럼 이거를 N번 더하는 거니까 그냥 3 곱하기 N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초항 곱하기 항수라고 생각하는 거지. 공비가 1일 때. 이해하지? 요거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좀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요것도 확실히 기억해야 돼. 이 조건도 기억해야 되고. 알았지?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 R이 1이 아닐 때 요식 요거를 좀 갖고 와보면 이것도 식의 형태를 좀 외우는 편이야 우리가. A1을 좀 전개를 하면 R-1분의 A1 R의 N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R-1분의 A1 이렇게 분배할 수 있잖아. 좀 쪼갤 수 있지 그지? 요게 지금 SN인데 여기서 이제 R-1분의 A1이라는 거를 이제 요 놈을 내가 A로 잠깐 치환을 하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포함해서 이걸 B라고 잠깐 치환을 하면 SN의 식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 이런 형태가 나오겠지. 아까 등차 수열에서 그 식의 형태 2차식 나온다라는 거 있잖아. 그거랑 좀 비슷해. 얘도 이걸 외워야 돼. 이걸 외우는 게 되게 좋아. 그리고 이때 조건이 뭐야? 얘는 A 플러스 B가 얼마 돼야 돼? 0이 돼야 돼. 얘 부호 반대니까. 그래서 요거 만족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태에서 A 플러스 B가 0이다라는 걸 만족하면 이 합은 이 수열의 합은 등비 수열의 합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되냐?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여기는 항상 아래 n제곱 형태야. 뭐 n-1, n+1 이런 거 안 돼. 그냥 아래 n제곱 형태가 돼야 되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 앞에 개수랑 뒤에 상수를 더해갖고 0이 돼야 그래야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됐냐? 그럼 마찬가지로 이걸 등비수열의 합이다라고 판단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일반항을 좀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을 또 이렇게 알려줄 건데 우리 일반항 구하려면 마찬가지 초항하고 공비 두 개 있어야 되잖아. 맞지? 여기서 공비는 뭐야? R이지. 그러니까 N 밑에 있는 걸 그냥 공비라고 쓰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공비는 그냥 구하면 되고 그 다음 초항은 당연히 S1이랑 A1이 같다라는 걸로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초항이 나오겠지. 그걸로 일반항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SN이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수열의 합이래. 그럼 얘는 등비 수열의 합이 맞을까? 맞잖아, 그지? 왜냐면 여기서 얘를 3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3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아래 n제곱 형태로. 이렇게 아래 n제곱 형태로 바꿨을 때 앞에 개수랑 뒤에 상수 더하면 얼마? 0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등비 수열의 합이 맞다는 거지. 이해하냐? 그럼 여기서 초항은 얼마야, 초항? 6이지. 공비는 3이지. 그럼 일반항 A에는 뭐라고 쓰면 돼? 6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이해하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 그럼 만약에 이번엔 SN이 그냥 뭐 2의 n-1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 맞나?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랑 이걸 바로 더하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뭐 해야 돼? 얘를 n제곱 형태로 만들고 나서 하는 거야. 그지? n제곱 형태로 만들어주면 얘는 2의 n제곱 곱하기 뭔데? 2분의 1이잖아.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때 얘랑 더해서 0 돼야 되는데 0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얘는 등비수열의 합은 아니란 얘기야. 그럼 얘는 뭐야? 두 번째 마찬가지. 두 번째 얘도 똑같아.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그런 수열이야.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넘어올 때 삑사리 한 번 더 하고. 이해하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주면 돼. 그래서 얘도 이제 만약에 그런 걸 구할 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식으로 따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SN-를 계산해서 빼는 것도 나쁘지 않아.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여기 2n제곱 지수 맞춘 다음에 그냥 빼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야. 어차피 이것도 날라가고. 맞지? 간단해서 그냥 얘는 그냥 이 공식 써도 상관없어. 이해하지? 오케이.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에서 이제 너네가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 너네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 등비수열에서 그 뭐야? 뭐라 그래? 이제 원리합계라고 얘기하죠. 원리합계. 맞지? 원리합계. 원근과 이제 이자의 그 합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냥 예를 들어 하나만 해볼게. 일단 뭐 정석이가 매월이라 하자. 매월 10만원씩 매월 10만원씩 이제 적금을 들 거야. 적금을 당연히 이제 복리로 들 건데 매월 초에 10만원씩 복리로 이제 들은다고 해볼게. 그러니까 적금을 들은다고 해보고 그리고 이제 월이율은 월이율 5%라고 해볼게.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요즘 연이율도 5%가 안 되지, 그지? 월요일 5%라고 하고 내가 이제 이거를 매월 한 그냥 뭐 1년, 그죠? 1년 12개월 1년 납부했을 때 그러니까 1년 후에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1년 후에 원리합계. 그러면 보통 이런 원리합계 계산할 때 우리가 그림을 좀 그리잖아요. 이렇게. 맞지? 수직선 같은 거 좀 그려서 이제 하나씩 이제 나가서 이제 마지막에 규칙을 찾는 건데 일단 처음에 1월 초에 내가 얼마 넣는 거야? 10만원 넣지. 10만원.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2월 초에는 마찬가지 10만원을 넣겠지, 그지? 그리고 1월 초에 넣었던 금액에 얼마가 붙어? 이자가 10 곱하기 5%니까 1.05의 그 이자가 붙겠지.
100분의 5 플러스 1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이게 한 달이 더 지나면 어떻게 돼? 10만 원 넣고 얘 같은 경우는 한 달이 지났으니까 1.05의 제곱으로 이제 복리니까 이렇게 붙고 그 다음 2월 초에 넣었던 거는 이자가 한 번 붙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12월 초까지, 그러니까 12월 초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걸 찾아갈 때가 말이잖아. 보통 초에 넣고 말에 찾아가거나 말에 넣고 말에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그게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런 경우밖에 없어. 그러니까 초에 넣는 거는 이제 어찌됐건 그러니까 무조건 말에 찾아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초에 넣었어. 12월 초에. 그럼 여기에 10이 한 번 더 들어가고 여기에는 뭐야? 10에 1.05에 몇 제곱? 11제곱.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거는 1.05에 10제곱.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가겠지, 그지? 그래서 마지막 12월 말에 이제 이걸 찾아가는 거지. 그러면 12월 초에서 12월 말도 한 달이 지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하루 차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한 달 지나면 얘는 10 곱하기 뭐야? 1.05에 12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붙겠지. 이때는 넣는 건 아니니까. 그지? 1.05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뭘 찾는 거야? 합을 찾는 거지. 요게 이제 12월, 그러니까 1년 후의 원리합계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의 초항은 뭐야? 10 곱하기, 그치? 1.05가 될 거고, 공비는 1.05가 될 거고, 그치? 항수는 몇 개? 12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리합계, 공비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니까 1.05 마이너스 1분의 초항 10 곱하기 1.05에 그 다음에 1.05에 12제곱 마이너스 1 요거를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물론 문제에서 이거는 나오겠지, 그치? 이거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되겠지. 이해하냐?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요즘은 솔직히 잘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 기말에 어떻게 나올지 이제 봐야 하겠는데, 그래서 일단 나올 수 있으니까 연습은 당연히 해둬야 돼. 요거를 활용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걸 기수불이라고 하잖아. 매월 초에 넣고 말에 찾아가는 거. 그리고 기말불이라는 거는 매월 말에 넣고 말에 찾아가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요거의 차이는 그 이자가 한 번 더 붙냐 덜 붙냐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연금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뭐 아니면 할부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센에서 몇 개는 좀 해봤지, 그치? 몇 개가 좀 비슷한 건 좀 해봤어. 그러니까 거꾸로 아니면 뭐 이렇게 10만 원이 아니라 얼마를 넣어야 내가 얼마 이상을 얻을 수 있냐 이런 것도 이제 했었고, 그치? 근데 다 이제 원리는 얘랑 똑같아. 똑같이 하면 돼. 이해하냐? 그래서 연금에 대한 내용은 이제 나오면 그거에 대한 문제는 해줄 텐데, 근데 지금 보니까 사실 이런 게 지금 다 안 나오고 있더라고, 보니까 추세가.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요 정도만 좀 나올 것 같긴 해, 솔직히. 요 정도까지만 나온다고 하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대비는 할 텐데 아마 저 정도까지만 나올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하나씩을 좀 풀어볼게. 유형 1번부터 한번 보자. 자, 등차수열 일반항이라고 해서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얼마? 4인 등차수열이 있대. A3가 얼마야? A3는 뭐 일반항을 구할 필요는 없지. 그냥 A1 플러스 몇 D라고 하면 돼? 2D라고 하면 되지. 그치? 여기서 3에서 하나 까서 2D라고 쓰면 되니까. 그럼 얘는 1 플러스 4, 2, 8이니까 얼마야? 9가 되겠지. 이런 것도 나오긴 하네. 그 다음에 아이고 뭐야, 유형 2번 여기 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0은 0인데 이거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또는 베타에 대해서 알파하고 K하고 베타 이게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룰 때 K 값을 구하래. 그러면 이게 등차 중앙이니까 가운데 있는 K는 뭐라고 했지? 알파 플러스 베타 나누기 2랑 같다 했으니까, 그지? 여기서 결국 두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두근의 합이 얼마야?
24지 그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래?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 얼마? 12라고 할 수 있겠지. 24번? 24번 이렇게 쉬운가? 그 다음에 유형 3번. 이거 7번이네. 첫째 항이 2에다가 공차가 얼마? 4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10 구하래. 이것도 그냥 대입만 하면 되지, 공식. 그럼 2분의 뭐야? 얘는 당연히 첫 번째 공식을 사용해야겠지. 초항하고 공차하고 항수를 알고 있으니까, 그지? 그럼 뭐라 쓰면 돼? 10N 곱하기 2 곱하기 A1 플러스 N-1 곱하기 D. 요거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지. 그래서 얘는 요거 2 이렇게 깐다고 생각해볼게. 그러면은 10 곱하기 얼마야? 2 플러스 9, 2, 18이지, 그지? 얼마야? 그러니까 200 나오겠지, 200. 이렇게 쉬운 것만 나오진 않겠지? 응, 좋아. 이거 좀 무서운데? 자, 오늘 공장에서 생산하는 직 원뿔대 모양의 유리컵의 높이는 Acm이고 크기와 모양은 모두 일정하대. 그림 1과 같이 유리컵 두 개를 밑면이 지면과 평행하도록 지면 위에 포개어 쌓으면 유리컵 한 개의 높이의 3분의 2만큼 항상 겹치게 된대. 우리 흔히 보는 그냥 컵이지, 그지? 물컵. 자, 이렇게 겹치게 된대. 그림 2와 같이 유리컵 3개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쌓을 때 지면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쌓은 유리컵의 밑면까지의 높이가 20이래. 그치? 유리컵 6개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쌓을 때 지면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쌓은 유리컵의 밑면까지의 높이는 K래. 이때 K 구하래. 자, 일단 규칙을 좀 볼까? 처음에 그냥 단순히 그냥 요 유리컵 하나가 있을 때 지면에서부터 요 유리컵 끝까지의 높이가 얼마라고? 처음이 A지. 맞아? 처음이 A. 이 유리컵 길이도 나와있니 혹시? 컵의 길이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Acm. 응? Acm. 그냥 A야? A세지? 오케이. 그러면은 그지? 처음이 이제 A고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이제 컵을 하나 올려놨을 때 그때 얼만큼 올라가는 거야? 요만큼이 3분의 2A면 요만큼이 얼만데? 이만큼이 3분의 1A지, 그지? 3분의 1A. 그러면 결국 이게 일정한 크기니까 3분의 1A만큼 높이가 조금씩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A, 처음에 이제 유리컵 하나가 A, 그 다음에 하나 더 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플러스 3분의 1A만큼 높이가 올라가겠지. 그치?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하나 또 쌓으면 또 어떻게 돼? 그 상태에서 하나 또 쌓게 되면? 그거에 참. 여기 20으로 나왔구나. 여기서 하나 또 쌓게 되면? 그냥 3분의 2. 응? 그럼? 또 하나 쌓게 되면 어떻게 돼? 헷갈리네요 갑자기. 이렇게 쌓게 되면? 오!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다가 또 3분의 1A만큼 올라가겠네. 그지? 그러니까 A 플러스 3분의 1A에서 플러스 또 3분의 1A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거의 높이가 지금 처음부터의 높이가 얼마래? 20. 이게 20이란 얘기지. 맞아? 그럼 이거 그냥 쓰면 될 것 같은데? 계산하면 해. 3분의 얼마냐? 3분의 5A인가? 요게 20이라고 나온 거지. 맞지? 그럼 A 값이 얼마? 10.
12? 12가 나오겠네. 맞냐? 우리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여섯 개 써. 아, 이거 6개를 쌓았을 때 높이를 찾는 거야? 그럼 A가 10이라는 건 나왔고.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은 A가 10이니까. 근데 이 이후부터 계속 이제 3분의 1A씩 더해지는 거 아니야? 어차피 계속 똑같이 3분의 1A잖아. 네. 그래. 그러면 12에다가 플러스 얼마씩 더해진다는 얘기야, 계속. 12에 3분의 1이니까 4씩 더해진다는 얘기 아니야? 맞지? 이게 이제 컵 하나일 때, 이게 2개일 때, 그 다음 3개일 때, 4개일 때, 5, 6개. 이렇게. 맞아? 그럼 요 계산은 얼마인데? 20. 20에다가 12 더하니까 얼마? 32가 되겠지. 됐냐? 그 다음에 자, 26번 볼게. 자,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 뭐야, 저 뭐라 왔어? A1? 맞냐? A1 곱하기 A9. A9는 내가 A1 곱하기 R의 8제곱 이렇게 써도 되나? 맞지? 이렇게 써도 되지. 그럼 여기 이제 16이래. 그럼 여기서 이제 A1 제곱에 R 8제곱이니까 내가 R의 뭐랄까 4제곱의 제곱이라 써도 되나? 맞지? 그럼 얘를 이제 A1 R 4제곱의 제곱이 16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맞아? 그럼 A1 R 4제곱이 얼마야?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네. 뭐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맞지? 이때 지금 찾고 있는 거는 A3 A 7 플러스 A 4 그 다음 A 6이야. 이거 구하래. 자, 이것도 초항이랑 공비로 좀 바꿔보면 얘는 A1 곱하기 R의 제곱에 그 다음 A1 곱하기 R의 6제곱 그 다음에 얘는 A1 R3 그 다음에 A1 R5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아? 뭐 굳이 구할 필요 없었구나.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이거 A제곱 A1 제곱에 R8제곱이지, 그지? 그 다음 플러스 뭐야? A1 제곱에 R8제곱이네. 8제곱. 그럼 둘이 똑같은 거니까 그냥 2 곱하기 A1 제곱에 R8제곱이니까 그냥 이대로 써도 되네. 그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필요 없이. 얼마야 이게? 16이지, 16. 그러니까 16 곱하기 2니까 얼마? 32겠지. 그 다음에 37번. 자, 첫째 항과 공차가 모두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세 항이, 그러니까 A2, 그 다음에 A5, A14 요게 순서대로 뭐래? 등비 수열 이룬대. 이때 지금 A3분의 A23 값을 구하래. 오케이.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볼게. 일단 이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이니까 A2 곱하기 A14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지? 계산을 좀 해볼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등차, 기본적으로 등차니까 A1 플러스 4D라고 써도 되나? 맞지? 네. 근데 A는 등차 수열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A2는 A1 플러스 D라고 써도 되지. 그리고 얘는 A1 플러스 13D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맞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 제곱에 플러스 8A1D, 그치? 그 다음 플러스 16D제곱은 A1 제곱, 그 다음 플러스 14A1D인가? 그 다음 플러스 3D 제곱이네. 13D. 왜? 13. 그렇지. 여기서 A제곱 날라가지?
그리고 넘겨볼까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7 아니다 6인가? 6a1d. 그 다음에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3d 제곱이지, 그지? 이쪽으로 넘기자. 이렇게 플러스 는요. 됐어? 마이너스 3으로 이제 나눠주면 2a1d 그다음 마이너스 d 제곱은 0이니까 d로 묶어줄 수 있잖아, 그지? 2a1 마이너스 1은 0이잖아. 마이너스 d 이게 0이네. 이렇게 맞지? 근데 공차가 0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거 만족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2a1은 d랑 같다라는 식이 만족한다는 얘기네. 맞지? 이때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A3분의 A23을 찾고 있는 거니까 요것도 이제 등차 수열이니까 기본적으로 요거 바꿔주면 A3은 뭐야? A1 플러스 2D로 표현이 가능하고 위에 거는 A1 플러스 22D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D 대신에 A1 대입하면 되지. 맞아? 그럼 얼마야? A1 플러스 4A1 분의 A1 플러스 44A1 이렇게 나오네. 그럼 A1 다 약분할 수 있고 분모가 5분의 45니까 얼마가 나와? 9가 나오겠지. 됐어? 뭐 아직까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 그 다음에 45. 자,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3은 21, S6은 189일 때 A5 구하래, A5. 그럼 이거는 합공식으로 이제 가볼 텐데 S3은 뭐라고 쓸 수 있지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R-1분의 A1 곱하기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나? 21 맞아? 그 다음 밑에 거는 R-1분의 A1 곱하기 R 6제곱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189인데 이거를 조금 변형을 좀 해보면 얘는 R-1분의 A1 곱하기 R의 3제곱 플러스 1과 R의 3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쪼갤 수 있지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맞아? 그러면 그냥 얘분의 얘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A1 없어지고 R-1도 없어지지. 얘도 없어지고 맞아? 그러면 남는 게 뭐야? R세제곱 플러스 1분의 1만 남지 그지? 요게 이제 189분의 21이야. 약분 되나 이거? 뭘로 되냐? 9로 되네. 9분의 1로 되네. 9분의 1로. 그러면 R세제곱 플러스 1이 9란 얘기니까 R세제곱이 얼마? 8. R 값은 얼마? 2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뭐 공비는 구했어. 그럼 이거 그냥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잖아. 이게 숫자가 그나마 좀 작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2-1이니까 분모는 안 써도 되고 A1에 8-1 얘가 21이래. 그럼 A1 얼마? 3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 A5 구하는 거니까 얘는 초항 곱하기 그 공비의 4제곱 그지? n-1제곱이니까 16 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48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됐어? 그 다음에 등비수열 활용 49번. 자, 어느 음악 사이트에서는 매달 말에 그 달 A 노래 다운로드 건수를 발표한대.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이 사이 사이트에서 발표한 A 노래의 다운로드 건수는 매달 일정한 비율로 감소했대. 그렇지. 2015년에 발표한 A 노래의 1월 다운로드 건수는 480건이래. 그치? 그러니까 초항이 A1이라고 생각할게. 얘가 이제 480이래. 그리고 5월 다운로드 건수가 30건이었대. 이때 3월 다운로드 건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A5가 얼마나 얘기야? 30건이라는 얘기 아니야? 이때 A 뭘 구하라고? 3을 구하래. 이렇게.
뭐 그냥 하면 되지 않나? 그럼 A5가 뭐야? A1R의 4제곱이잖아. 맞지? 요게 지금 30이라는 얘긴데 얘가 480이니까 480 곱하기 R 4제곱이 30이야. R 4제곱은 얼마야? 16분의 1이지. 그럼 R 값은 얼마라는 얘기야? 2분의 1이라는 얘기지. 맞지? 마이너스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치? 다운로드 건수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R은 2분의 1이야. 이때 A3이니까 A3이라는 거는 A1 곱하기 R 제곱이잖아. 그러면은 480 곱하기 R 제곱 4분의 1이니까 얼마란 얘기야? 120건이란 얘기지. 됐어?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끝이. 아, 이게 끝이라고? 맞다, 진짜? 별로 없네.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최근 거네. 19년도.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저렇게 나왔어. 쟤는 일단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짭이지, 그지? 짭이잖아, 짭. 뒤에 상수항이 있으니까. 이때 A1 더하기 A4를 구하래. 그럼 A1은 일단 S1이랑 같으니까 얼마야? 이건 그냥 대입하면 되니까. 1 더하면 3 나오지, 3. 그치? 1 대입하면. 그래서 초항은 이제 3이고. 그 다음 네 번째 항을 구하래, 네 번째 항. 저기서 그냥 일반항 구할게. 일반항 AN 구하려면 이제 공차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공차는 얼마지? 2. 그 다음 가짜 초항은 얼마야? A1? A'1이라고 할까? A1 프라임? 얼마지? 2가 되지. 2. 뒤에 상수항 없다고 생각하는 게 가짜 초항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AN은 뭐야? 그치? 2N이잖아, 2N. 그러니까 요게 이제 2 이상부터 성립하는 식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고 있는 거 네 번째. 네 번째면 여기 충분히 들어가지, 그치? 그럼 대입하면 얼마야? A4는 8이겠지, 8. 그래서 8하고 3 더하니까 얼마? 11이 나오겠지. 됐니? 여기 끝이라고? 응?